어제 여자 바둑리그에서 두 칸 높은 협공의 정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승아 선수의 필살기 정석인데요. 이미 여러 기사들 사이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해서 통달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 정석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의 루이나이웨이 구단도요. 전반기 라운드 때 조승아 선수와 두었을 때 이 변화를 피하고 이렇게 변으로 다가서는 이제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변화를 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였었는데요. 근데 어제 김치영 선수가 그 조승아 선수를 맞아서 정면 충돌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승아 선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 연구 3시간, 그리고 그 동생 팀인 김다영 선수의 그 여수 거북선 팀의 연구회에도 참여를 해서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조승아 선수를 대비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가 어렵습니다. 흑의 중요는 이거죠. 하지만 이 교환 자체로 싸움을 걸어도 흑이 좀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또는 손을 빼고 3-3을 봐도요. 이 석점이 공격될 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백이 나와서 끊는 수가 필연의 반격인데요.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뻗어두게 되면은 바람개비형으로 뻗어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백돌이 놓여진 상태에서 돌이 한 점이라도 많기 때문에 이 싸움이 전개될 경우에는 백이 좀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인데요. 끊어가고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버립니다. 백의 실속이 좋죠. 흑이 안쪽에서 산다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뻗어두고 호구를 쳐서 후수로 한 번 더 지켜야 됩니다. 백이 한 번 늘어두고요.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을 차지할 경우에 백이 80% 정도의 그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렇게 끊어갔을 때 우측으로 뻗어가는 수는 좀 흑이 어려운 변화고요. 약간 무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또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봉쇄를 방비하겠다라는 의도죠. 관통의 자세를 취하면은 흑도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뻗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세가 좋죠. 백도 뻗어서 이렇게 흑도 늘어두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지키고 제쳐가는 것까지가 기존 정석의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백도 날일자로 받아주는 수가 약간은 느슨한 면이 있고요. 제가 그 일본 젊은 신의 기사하고 그 대국을 했었는데 일본 기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면 왠지 손해인 것 같아서 다른 곳을 뒀는데 추후에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이 자리는 필수의 자리더라고요.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백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나은 변화이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어가게 되면은 좀 복잡한 변화를 피하는 길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뻗었을 때 변화가 복잡합니다. 밀어가게 되면요, 밀어서 이제 하나 제쳐가는 교환이 기민한 수순인데, 만약에 이 교환을 생략한다면 백도 제쳐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끊는 약점도 남아있어서 흑의 불만이고요. 이렇게 하나 제쳐두고 그 빈삼각으로 치받아서 연결하는 자세가 좋은데, 백이 한 칸을 뛰어가게 되면은 이 한 점이 그 입구자로 준동하는 뒷맛이 이제 생깁니다. 이 변화는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100으로 이렇게 두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AI로 찍어보지 않은 거는 아닌데 이 변화를 찍어보니까 막상 이 그 석점이 100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될 경우에
결국 백보다는 흙이 편한 이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변화보다는 백으로서는 이렇게 벌려가고 흙이 받아줄 때 손을 빼는 변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흙이 이렇게 붙여가질 않아요. 요즘 보면은 AI에서 알려준 알파고가 처음 뒀던 수법으로 기억되는데, 처음에 알파고가 이렇게 막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만약에 두어가면은 띄어서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양분마가 되면은 흙이 곤란하다. 끊는 자세가 좋다. 이 백돌이 한 점이 가까운 곳에 가 있어서 나와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흙이 불만이다라고 알려져 있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 단수를 몰고 뛰어가는 수가 이제 알파고가 알려준 수인데요.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였어요. 우리가 기존의 그 인간들의 고정관념에서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밀어두고 끊어가면은 뭐 막상 해보지도 않고 이 선을 이렇게 기어가면 오히려 백이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몇 번 수를 늘리고 넉점을 제압하게 되면은 흙의 실속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백이 망한 거죠. 끝까지 살펴보지 않고 이게 단순하게 이게 끊어가는 약점이 있으니까 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변화 자체를 단수 치는 수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들이요. 그냥 이렇게 지켜가는 수만 생각을 했지 단수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가 이 수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정말 많은 기사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여자 기사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승아 선수가 바로 이 두 칸 높은 협공에 좀 깊이를 좀 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살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자 기사들이 또 그렇게 필살기라고 또 그러니까 별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필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어가는 수가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백이 어느 한쪽을 밀어도 이렇게 뻗어두면 좀 흙을 도와주는 행마, 그러니까 이적수 같은 행마를 하게 되는 거죠. 흙도 약점이 보완되면서 이렇게 두어간 다음에 석점이 공격이 돼야 되는데 석점이 탄력이 많아서 공격이 잘 안 돼요. 또 그래서 이 교환을 악수로 이렇게 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둬도요. 귀를 이제 살아둬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옆구리를 붙여서 또 제쳐가게 되면은 막 끊어서 이렇게 두어가는 변화가 또 AI 추천 변화 중 하나인데 그 흙의 탄력이 많다는 거죠. 일단은 상변에 이렇게 밀어둔 교환 자체가 흙으로 하여금 안정을 취해주기 때문에 백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수가 이제 어차피 이 두 점이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귀의 넉점도 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는 수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막아가면은 다음에 이렇게 나를자로 뛰는 수 또는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 흙이 빠져나오면 같이 빠져나오겠다라는 주문이에요. 교환 자체가 이득인 거죠. 이런 교환들은 나중에 하면 절대 후수거든요. 근데 먼저 하면 선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들이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 붙이는 수가 좋은 수인데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서 초반에 팩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패를 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가는 바둑들이 많이 두어졌었고 또 두 점을 준동하는 그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백도 받아주면 후수이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는 않고요. 선수를 잡아서 이제 대세점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두어가는 수들이 또 한때 유행을 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변화 사실은 너무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흙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백이 이제 귀를 띄어서 한 칸을 살아둔다면 그냥 알기 쉽게 한 칸을 띄어서 장문을 씌웁니다. 장문 씌워서 잡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가 있죠. 단수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사석작전. 이렇게 사석작전을 취하게 되면은 흙의 만족이라는 거죠. 네, 이런 변화가 가장 알기 쉬운 변화 중 하나인데, 네, 당연히 조승아 선수가 이렇게 알기 쉬운 변화를 두어갈 리 없죠. 또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승아 선수의 필살기는 바로 이 날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나와달라라는 거예요. 나와주면 넉점이 약하잖아요. 받아주면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끊어서 축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점이 잡혀서 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일단 날일자로 달려서 100 넉점을 공략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넉점이 한 번에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제쳐서 두어가는 것은요, 100이 일단 가만히 이어서 두텁게 지켜둔 후에 이제 흑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찔러가는 수가 있어요. 수상전의 몇 점인데 이렇게 끊어서 돌을 키운 다음에 다시 끊어서 두어가게 되면은 한 수 부족으로 흙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자, 이 변화는 좀 상급자분들께서 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일단 날일자를 가서 치받아서 백 모양의 궁도를 좁혀둔 후에 흙도 날일자를 두어 갑니다. 바로 이 수가 김채영 선수의 준비된 한 수였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이미 두 기사가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 모습을 이제 바둑 두는 맵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착점할 때 손맵시가 자신감이 있고 일단은 굉장히 두 기사가 한 수 한 수 어려운 그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이제 기분으로 두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변화에서 그 착점을 굉장히 빨리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경우에는 10중 8구 연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의 주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빠져나와서요. 끊는 약점을 보완했죠. 하지만 백도 이렇게 주문대로 두어줄 리 만무합니다. 백도 이렇게 막아서 받아주게 되는데요. 자, 끼우는 수가 백의 모양에 그러니까 흠집을 남기는 좋은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은 끊어서요. 다시 뚫고 나옵니다. 백 모양이 무거워졌죠? 이렇게 뻗어 나왔을 때 이 싸움은 흙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요것이 흙의 주문인데 백 또한, 그러니까 조승아 선수 또한 연구를 안 했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끼웠을 때 또 아주 기민한 수순을 발휘하는데요. 자, 이렇게 붙여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연결을 하기 전에 흙을 무겁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6점과 변의 흙돌 지키는 자리가 맞복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환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어둔다면 흙이 뻗어서 받고요.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선을 기었을 때 수가 무한정 늘어나기 때문에 수부족으로 백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 이렇게 옆을, 그러니까 가슴팍을 붙이는 자리가 급소인데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이 이어서 받아준다면 이 자세는 백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흙이 불만이에요. 그 포도송이처럼 똘똘 뭉쳤죠. 근데 여기서 흙도 받지 않고 뒤를 제치게 되면 두 점을 단수로 끊어서 잡아야 되는데 버려서 선수를 잡게 되면은 흙의 만족이라는 거죠. 이게 활발한 진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흙의 주문인 건데요. 끼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두어가는 수가 바로 조승아 선수의 필살기라는 거죠. 네, 이 수가 그 흙을 무겁게 만들어서요. 이제 변을 지켜야 되는데
또 나를자로 씌워서 이제 두었을 때 이렇게 섣불리 찔러서 끊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흙의 대마가 잡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수부족으로 이렇게 잡히는 형태고요. 요게 이제 찔러가는 수가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성립이 되지 않는 수법인데, 여기서 이제 찌르지 않고 그냥 끊어가는 수가 또 정수인데요. 끊어서 만약에 이어서 이렇게 받아준다면 흙이 살았죠. 이곳은 배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때 단수를 치는 수. 사실 여기서 몇 명이나 이게 연구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빵따냄 주는 것을 사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기사가요? 거의 10이면 9명은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어가면요, 이건 배기 좋대요. 이 제쳐가는 수가 흙을 무겁게 만드는 기민한 수순이거든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요. 뚫어도 나와서요, 몇 발짝 못 가서 흙돌만 뭉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망했고요. 결국은 바깥으로 쳐서 타협인데, 이렇게 되면은 백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조승아 선수가 의도한 변화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AI 연구를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연구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김채영 선수가 이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냥 뚫어서 빵따냄을 허용하는 수가 김채영 선수의 필살기를 깨는 비법이었습니다. 빵따냄을 주는 거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빵따냄을 주고 나를자를 덮어 씌워서 막상 두고 보니까요. 백도 이제 나를자를 두는데 입구자를 두니까 이 자세가 단수가 조금 잠시 뒤에 절대 선수예요. 3-3 팠는데 이 자리가 절대 선수로 들어서 이것이 이제 실전 진행인데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흙이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100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서로 연구가 되어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쌍방 결국 5대5의 팽팽한 접전에서 이 정석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사실 기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채영 선수가 조승아 선수를 맞아서 이제 두 기사가 워낙 친하다고 해요. 대국 전에 이제 농담으로 너 그 정석 나 연구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승아 선수가 씩 웃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김채영 선수가 개인 연구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집단 연구도 참가를 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는 두 기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 어려운 변화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도 새로운 변화를 익힌 만큼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